한국 증시는 지금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그러다가도 불안합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지?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이 혼란에 빠질 때 우리는 차분히 데이터를 봅니다. 남들이 포모로 덥석 매수할 때 우리는 전략을 짭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진짜 돈을 잃는 건 하락이 아니라 조급한 심리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저평가라 하고 어떤 전문가는 과열이라 합니다.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왜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언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언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4가지 중요한 도구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정말 쉽습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쉽게 말해 투자금 회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게를 인수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이 가게가 1년에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리죠? 이때 PER이 10배입니다. PER이 낮을수록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EPS 성장률입니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 이건 가게의 순이익 성장 속도입니다. 가게가 작년에는 순이익 1,0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이 50%나 성장했죠. 이게 EPS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회사가 빠르게 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PEG입니다. 주가이익 성장 비율. 이건 앞서 말한 두 가지를 합친 개념입니다.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해 성장 속도 대비 가격이 적절한가를 알려주는 최종 지표입니다. 아무리 PER이 높아도, 즉 가게 인수 비용이 비싸도 순이익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 비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PEG는 보통 1보다 낮으면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매우 싸다고 봅니다. 저평가 우량주의 강력한 신호죠. 마지막으로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50일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겁니다. 이격도는 현재 주가가 평균 속도에서 얼마나 멀어졌나를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차가 갑자기 급가속해서 평균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면 과열 신호, 즉 이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평균 속도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게 조정입니다. 이 4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지수가 매일 신고가를 찍으면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분석도 안 하고 검증 안 된 종목을 고점에서 덥석 샀다가 조정 한 번에 어쩔 줄 몰라 손절치거나 멘붕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초에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분석했으면 잘 판단했을 텐데 말이죠. 상승장의 진짜 적은 하락이 아니라 내 심리입니다. 여러분은 조급한 심리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분하게 데이터를 보는 법,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왜 싼지 가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1.6배입니다. 과거 20년 평균이 10배였으니까 평균보다는 살짝 비싸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싼 거 아닌데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는 성장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 2026년 예상 EPS 성장률, 즉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를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제 아까 배운 PEG를 써먹을 시간입니다.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며 성장 속도 대비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보는 지표죠. 전 세계 주요 증시의 PEG를 비교한 자료를 보시죠. 놀랍게도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1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서 성장 속도는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데 주가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저렴하다. 성장 잠재력에 비해 엄청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길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 3조 호황 시기와 비슷하게 강력한 상승장과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겠지만 과거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데요. 3조 호황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바탕으로 경제와 증시가 크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 유가도 빠진 시기는 맞지만 달러가 빠져도 환율은 오르는 아이러니한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매력 포인트는 반도체 호황과 상법 개정을 통한 저평가 해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상승장이라도 외줄 타듯 오르기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 3저 호황 시기에도 연평균 2번 정도 약 마이너스 10% 내외의 조정은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숨을 골라야 할 때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50일 이평선과 이격도를 봐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50일 이격도가 115%를 넘어갈 때, 즉 주가가 50일 이평선보다 15% 이상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며칠 내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뜨거워졌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 5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요. 최근 시장도 똑같습니다. 2025년 3분기에도 주가가 51선까지 조정을 받자마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격도가 어떤가요?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115%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단기 과열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장기 가치를 보면 한국 증시는 너무나도 쌉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단기 흐름을 보면 너무 빨리 달려서 숨이 턱끝까지 찼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는 싼데 단기적으로는 비싸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90%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상승 추세만 보고 과열 신호를 무시하고 꼭지에서 풀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러운 조정이 오면 공포에 질려 분석은 잊어버리고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앞으로 더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쉴 수도 있으니 준비해.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상승장에서 진짜 수익을 지킵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지금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비중을 최대로 싣거나 주식만 100% 들고 있는 위험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증시가 저평가 상태이고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잠시 비를 피했다가 다시 가면 됩니다. 만약 조정이 와서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따라서 이 전략을 택한 분들은 현재 보유한 주식을 섣불리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해두고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좋게 봤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증시가 저평가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하고 싶거나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금처럼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졌을 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일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 51이 평선 근처로 내려올 때까지 무리하지 않고 매매합니다. 51선과 만날 때 확보해둔 현금으로 새로운 주도 섹터 혹은 조정을 충분히 받아 매력적인 가격이 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지키면서 다음 상승을 이끌어갈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두 전략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철학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판단이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싸지만 단기적으로 과열 징후를 보인다는 명확한 분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된 장기적인 얼굴,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와 숨을 헐떡이는 단기적인 얼굴. 우리는 이 두 얼굴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과열 신호에 겁먹고 성급하게 시장을 떠나서도 안 되며 장기적인 저평가만 믿고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예상되는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어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유튜브로도 이렇게 찍어보는데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좀 더 빠르고 더 많은 저의 주식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으로도 더욱 가까워져 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앞으로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7만 명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놨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